아니, 지금까지 월세를 4천만 원이나 냈어요. 집주인에게는 수익이지만 임차인에게는 매달 그냥 스르르 녹아내리는 돈이 월세잖아요. 전세를 고려하고 싶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집이 없어요. 전세로 내놓은 집이 아예 씨가 말랐어요. 내 가족들 모두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바로 월세가 이득일까 그리고 전세가 이득일까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지금 마침 그런 사연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주세요. 5년째 월세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월세 70만 원씩 내는데 벌써 4천만 원 넘게 나갔더라고요.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데 목돈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월세가 나온가요? 전세가 나온가요? 아니, 지금까지 월세를 4천만 원이나 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집에 월세 입자도 있고 전세 입자도 있잖아요. 제가 15년 동안 이분이 월세를 계속 저희 집에 내고 계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이 고가의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신 월세만 따지면 거의 집값 가까운 월세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너무 아까운 돈이죠. 그렇다고 전세는 또 안 아깝나요? 둘 다 뭐가 더 아까운지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월세가 저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기에는 당장은 편하잖아요. 보증금이 일단 적고 그리고 이사도 자유롭잖아요. 일단 월세를 내려면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매달 70만 원씩 월세를 내지 않고 이걸 저축을 했다. 저축은 좀 그렇다. 주식 투자를 했다. 아니면 내가 뭔가 집을 갖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냈다. 그러면 자산이 늘어나는데 월세는 그야말로 사라지는 돈. 집주인에게는 수익이지만 임차인에게는 매달 그냥 스르르 녹아내리는 돈이 월세잖아요. 매달 70만 원씩 월세가 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월급을 한 300만 원 받아서 거의 한 4분의 1은 그냥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월급을 3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월세를 제외하면은 내 손에 있는 돈은 230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용자금이 사실은 2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은 받았는데 통장은 돈이 남아나지 않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맨날 일을 하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데 왜 나는 모아놓은 돈이 없을까? 바로 월세 때문입니다. 돈이 녹아내리는 가장 쉬운 게 바로 월세니까요. 그럼 전세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그리고 전세는 또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겁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전세 계륵이에요. 계륵 아세요? 이거를 먹을까 말까, 먹어도 불편하고 안 먹기는 배고프고 약간 그런 게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한테 맡기는 건데요. 이 목돈이 내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맡겨요. 그리고 그 집주인은 그 돈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 돈으로 뭘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내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집주인이 그 돈을 안 돌려주면 나는 대출금을 못 받게 되고 내가 못 받은 전세금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죠. 전세 사기로 인해서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많이 구제를 해주긴 했지만 언제든지 내 전세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돌려받을 재간이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전세로 살면 주거 사달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돈을 좀 모아서 5천만 원 전세를 살다가 또 돈을 좀 모아서 1억에 전세를 살다가 그리고 조금 더 자금을 융통해서 내 집을 사는 이게 일반적인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전세조차도 대출을 받다 보니까 주거 사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진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진짜 주거 사다리가 없어요. 월세 아니면 매매밖에 없는 거야. 지금 사연자가 전세를 고려한다고 했는데요. 전세를 고려하고 싶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집이 없어요.
전세로 내놓은 집이 아예 씨가 말랐어요. 아파트도 없고 빌라도 없습니다. 왜?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질 않아. 전세를 내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은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몇 개 없는 거죠. 점점 아마 전세는 없어질 거고요. 울면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임차인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전세든 월세든 둘 다 녹록지 않아요. 그럼 이 사연자가 지금 5년 동안 월세를 살았다 했는데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요? 월세를 이자로 냈어야죠. 5년 동안 70만 원씩 이자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얼마 정도야? 한 1억? 이게 이제 대출을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으로 내면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거든요.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갚아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 자산은 점점 커져갈 거고 원금을 자꾸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월세 대신에 이자를 냈다면 이미 이제 내 집은 있을 거고 5년 전에 집을 샀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 집의 자산 가치도 올랐을 텐데 지금 그걸 못한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말씀만 들으면은 일단 전세가 월세보다 좋은 것 같긴 한데 월세가 더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전세가 월세보다 좋은 것 같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도 위험해요. 왜냐면 이제 5년 전에 만약에 이분이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살았다고 해볼게요. 5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또 다시 전세를 계속 살려고 하면 전세금은 계속 오를 거고요. 같은 금액으로 만약 1억짜리 전세를 살았다. 5년 전에 1억과 5년 후에 1억은 가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5년 전에 1억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집과 5년 후에 1억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집은 또 완전히 다르고요. 전세로 살다가 내가 가진 종잣돈을 무사히 돌려받으면 안전한 거 아닌가라는 게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죠. 5년 후에 1억을 다시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화폐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5년 전에 그 집을 샀으면 지금은 더 안정적인 자산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전세금으로 또 다시 전세로 들어간다. 그럼 또 5년 후에 그 돈은 또 얼마나 작아지겠냐고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 녹아내려요. 물가는 오르고 화폐는 점점 작아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종잣돈이 없으면 내가 가진 돈이 정말 다 해서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딘가에 거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사는 월세들이 정말 작은 원룸이나 심지어 고시원이나 정말 작은 종잣돈을 내고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내는 그런 월세 살아야 되는 분들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시기를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최대한 짧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종잣돈이 모이면 전세로 들어갔다가 또 최대한 짧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결국 월세든 전세든 다 임대잖아요. 진짜 정답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가진 종잣돈은 너무 작고 집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 몇 년 동안 계속 월세 생활을 하고 월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은 더 모이지 않고 종잣돈은 계속 없고 이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잠시 거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에 아주 눌러 앉아버리려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계속 임대주택에 살 거야. 너무 쾌적해. 월세 너무 조금이야. 그러면 진짜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임대주택에 나이 먹어서까지 살아야 돼요. 50, 60, 70까지 임대주택에 산다는 건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 모두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주택들을 이용하세요. 이용하시되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집을 사셔서 입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냐 전세냐 둘 다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월세는 녹아내리는 내 월급, 내 자산, 또 전세는 화폐의 시간 가치 때문에 종잣돈의 크기는 같지만 점점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될 거예요. 진짜는 작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집을 마련을 하시고요. 기왕이면 경매로 마련하시면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적극 추천드려요. 지금 서울에 굉장히 저렴한 빌라들 많거든요. 내 종잣돈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빌라가 있으니까 월세 사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